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10월 9일 시장이 2시 30분 정도를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법 잘 반등해주고 있죠. 간만에,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많이 강하진 않아요. 기관도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외인 기관, 이렇게 쌍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시장 0.87%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가 외국인은 매도세가 멈추지 않죠. 오늘 그나마 좀 반등해주는 이유는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고 개인들이 매도함으로 인해서 개인들 매도했을 때 좀 주식이 상승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기간의 매수세가 좀 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오후로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지고 개인들의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요. 일단 나누젠 나노코박스 3월달 승인 기대감이 있긴 한데 전혀 주가가 잘 반응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의 승인은 늦어지고 있는데 경쟁사 백신이 하나 있어요. 이 코비백 백신인데 8일 이 단트리 베트남의 단트리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백신및 의생물학 연구소 이제 아이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코비백 백신이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코비백이 이 아이백이라는 회사가 2020년 5월부터 국립위생역학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죠. 이 경쟁 백신 임상 3상 돌입이 뭐 크게 악재가 되거나 이러기에는 전체적으로 벌써 많이 밀려 있죠. 이 HLB 그룹주들이 저런 뉴스들이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HLB의 대차 거래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대차 거래를 좀 보면 일단 상환 수량이 제법 좀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적으로 제약바이오즈 전체에 대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HLB가 딱 공매도 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전체가 그렇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주식들도 공매도가 20%씩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HLB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적인 것 중에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공매도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대차 잔고의 상환 수량이 좀 늘어나고 이게 좀 다행이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래 일제 매수해주고 있죠. 사실 며칠 동안 계속 매수했어요. 하루 빼고는 이제 기간이 좀 매도세가 있는데 공매도만 아니면 좀 좋아질 것 같고 이 외국인의 매수는 아마 대차 상환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이 이 수요일인데 주봉에서 5선 돌파 한자가 함께 시세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HLB는 아직 해주지 못하고 있고 월봉에선 전저점 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웬만큼 많이 떨어졌다 생각이 들고 일봉에서 241선 기준으로 이제 깨놓고 옆으로 가는 중이라 아마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크게 반등해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전혀 전무하죠. 이건 아직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일단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상환 수량이 꽤 많죠. 얼마 전부터 상환 수량이 꽤 많은 게 천만다행이고 공매도는 제법 센 편이에요. 두 자릿수 10% 11%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거의 홀로 매수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벌써 20개월 선을 깨놓은 상태라 사실은 이번 달부터 옆으로 좀 가서 여기 옆으로 가서 20개월 회복해 줄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주봉에서 중기 추세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 보조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려 보여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애초에 240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40선 밑에서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HLB 그룹주들도 시장 상황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나노젠 3대 주주로 알려진 넥서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예전에 벌써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 변곡점이라든가 이런 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우하향할 수 있어요. 우하향을 하는 중이고 20개월 선 가격이 13,900원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 중이고 일봉에서 240원 첫 번째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론 바로 돌파해서 3월달에 나눠진 관련해서 올라가주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옆으로 갈 수 있는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아마 나노젠 나노코박스 수익과 관련해서 조금 올라간다 하면 예전 고점들까지만 올라갔다 밀릴 확률이 좀 있어요. 벌써 1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LB 제약의 이 주식도 많이 떨어졌죠. 월봉에서 보면 이때 20교선 깨놓고 아직 이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중기 추세에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선 돌파 반짝 해줘야 되겠죠. 자, 일봉에서도 최저점을 다시 찍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241선 깨놓고 쭉 밀렸다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갈 수 있고, 뚜렷하게 상승 신호가 되는 대량 거래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다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가 안구건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FDA 사전 미팅이라든가 뭐 발레바 뱅크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 다 있긴 해도 역시 아직은 월봉 바닥권이죠. 뚜렷한 거래량이 없어요. 추세는 아직도 하향 중입니다.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죠. 이 친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뚜렷한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승의 기류가 잡히는데 아직은 옆으로 역시 이 친구도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관망하고 있고, 라고 조금 더 뚜렷하게 상승 신호를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로터스가 제법 강했죠. 240도 회복해주고 있는데 좀만 다행인 거는 이제 2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26,400원대고 이걸 깨게 되면 좀 하향의 길을 걷기 때문에 2월달 한 달 내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자, 주봉에서는 20선 회복해줬습니다. 이제 기준선이 잡혔죠. 20선 밑으로 깨지지 않는 한 추세가 전환이 돼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 좀 회복해졌는데 거래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때 딱 기준선 잡고 하시면 돼요. 240은 돌파했으니까 깨지만 않으면 들어가고, 깨면 일단 손절이라든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바이오하고 MOU라든가 뭐 이런 거 위탁 승리 시험 기간이죠. 요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주가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HLB4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주는 5개월, 20개월 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정도 틀어놨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이렇게 추세가 이쁘게 돌아섰습니다. 일봉에서도 좀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로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이 상황 속에서 24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HLB 파워도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단키트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세죠. 좀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진단키트의 부족감, 양면의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진단키트주 이 관련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친구들이 이 예전에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반영이 돼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반등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장기 투자라거나 이렇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고, 휴마시스도 벌써 월봉 기준으로 보면 열몇 배, 이렇게 30배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대응을 갖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이 밀리고 있죠. 이때도 하한가 수준이고, 물론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다시 뛸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자가진단 키트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벌써 긴 꼬리 연봉을 달고 있고 이제 81,000원대, 저점인 4만원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스럽게 대응해서 이 진단키트 관리도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수젠텍이나 EDGC 같은 종목도 이제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큰 위험성 없다 해도 진단키트가 무너질 때 좀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심하게 대응하고, 시장에 약간 중심에 들어와 있다 돌아나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대응 라인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신중을 기해서 짧게 끝내는 게 낫고,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좀 낮은 종목들, 뭐 인트론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렇게 낮게 올라가거나 241선 밑에서 이게 낮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인트론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고, 파미셀은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죠. 꽤 낮은 바닥권에 와 있고, 자, 일봉에서도 5일선 같은 자리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5일선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서 다행이고, 이 분위기를 이번 주 내내 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